아청법 위반죄가 적용되면 기소유예 이런 거 안 나오고 벌금형도 좀 드물게, 극히 드물게 나오고 벌금도 뭐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나오고요. 보통은 재판 넘어가서 최소가 징역형의 이제 집행유예형 정도가 나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IC 조용채 변호사입니다. 네, 대부분은 처음에 다 억울하다고 하시고 자기가 성매매한 거는 잘못했고 불법이고 성매매에 관해서는 처벌받을 수 있겠는데 상대방이 자기 나이를 성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인 상대로 인식을 한 거지 미성년자 성매매인지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다 억울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미성년자임을 실제 인식을 못했다고 한다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아청법 위반죄로 처벌받는 게 아니고 원래는 그냥 성매매 알선법 위반으로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진짜 몰랐음이 누가 보더라도. 이제 성매매 상대방으로 나오는 미성년자들의 나이가 고2, 고3 뭐 이 정도 나이가 아니라 만 15세, 16세, 뭐 중3, 중2, 뭐 고1 이 정도 나이대가 제일 많거든요. 아무리 화장을 하고 나이를 자기 20살이라 그랬고 옷을 성인처럼 입고 그렇게 꾸몄다 해도 경찰이나 검사나 재판부나 일반 사람이 봤을 때 20살이라고 해도 뭐 어떻게 성인이라고 믿냐, 자세히 묻지만 네가 안 왔을 뿐 어차피 미성년자임을 다 눈치채고 성매매를 한 거 아니냐 하면서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미성년자란 얘기는 안 했고 20살 성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내가 이걸 미성년자임을 다시 계속 캐물어서 확인을 받으면 나는 더 세게 처벌받거나 잘못될 수 있으니 알면서도 안 묻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실제 사건에서 보면 상대방을 차량을 갖고 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학교 앞에서 픽업을 한다거나 엄마 때문에 뭐 연락이 오는데 집에서 뭐 들어오라 그랬다든지 보통 이런 행동 패턴만 봐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보통은 느낄 수 있다고 경찰이나 검사나 피해자들이든 누구들은 다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 힘들죠. 채팅창에서 주고받을 때는 몰랐을 수 있겠지만 실제 만나보면 15, 16살 미성년자인데 아무리 꾸미고 나와도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냐, 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런 사안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뭐 미성년자임을 뭐 아예 알고서 처음부터 알고도 자기가 제의하거나 이런 경우는 수 대비로는 좀 드물거나 아청법 위반 성매매 사안에서는 기소유예가 거의 불가능하고 성인 상대 성매매 사건에서는 성매수자라면 보통 초범일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나옵니다. 성매매 업소에서 성인이 돈을 주고 가서 성매매를 했는데 걸렸다, 이럴 때는 보통 성매수자는 기소유예가 나오고, 근데 이제 아무리 돈을 주고 했어도 초범이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여서 아청법 위반죄가 적용되면 기소유예 이런 거 안 나오고 벌금형도 좀 드물게, 극히 드물게 나오고 벌금도 뭐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나오고요. 보통은 재판 넘어가서 최소가 징역형의 이제 집행유예형 정도가 나와요. 미성년자 성매매일 경우에는 피해 이제 미성년자랑 뭐 합의까지 해서 합의서가 제출되면 가까스로 이제 고액의 벌금형,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집행유예형 정도가 나오거나 잘못하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집행유예가 만약 안전하다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도 아청법 위반 성매매 전과가 있거나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 아니면 뭐 아동복지법 위반 등 뭐 아동에 대한 범죄 전력이 있는데 아청법 위반 성매매를 했다고 한다면 피해자 합의를 한다고 해도 징역 2년, 뭐 3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뭐 구체적인 사건마다 다를 수 있는데 가장 흔한 사건 유형은 뭐 랜덤 채팅 대화방이라든지 SNS, 트위터 이런 데 통해서 어떤 쪽지 같은 게 많이 날라온다고 합니다. 말을 걸어오는 거죠. 뭐 알고 지내고 싶다, 주변 어디 사시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뭐 카톡이나 이런 데로 넘어가서 대화를 나누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죠. 대학생인데 만나고 싶다. 그러면은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만남 제의에 혹하게 되는 거죠. 막상 상대방이 대놓고 성매매 합시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용돈이 부족한데 보조를 해줄 수 있냐, 3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뭐 먼저 입금해주면 가겠다, 아니면 가서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성매수 사건에 연루된 분들도 상황은 눈치채게 되는 거죠. 아, 그냥 성매매구나. 그 제안을 받고 뭐 여러 가지 통성명을 하고 현장에 나가게 되는 거죠. 이 채팅창에서 사실은 미성년자인데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요새 이런 채팅창이나 어디 사이트에나 보면 경찰 수사관들도 들어가서 많이 반복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저쪽에서도 뭐 직접 대고 제안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나가면 이제 성매매를 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차를 갖고 나가서 이제 상대방을 어느 특정 장소에서 픽업해서 숙박업소로 가서 돈을 주고 관계를 하고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경찰에서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건의 특징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미성년자가 신고하는 경우도 아니고 보통 그 미성년자들은 혼자서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고 어떤 가출팸이라든지 성매매 조직이나 일당에 소속돼 있거나 연루돼 있는 미성년자들이 많습니다. 일선 경찰서가 수사를 하는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다수 사건에서 경찰청에서 사건 수사를 하거든요. 성매매 알선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알선 조직을 이제 잡아들이는 건데, 성매매를 알선하는 상대방들은 알고 보면 다 성인이라는 거죠. 실제 상황은 알 수는 없는데 어떤 채팅창에서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알고 보면 성인이고 남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보내는 것만 미성년자들을 내보내는 거고, 경찰청 수사대에서 그쪽을 다 이제 구속 수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성매매 당사자로 관여하게 된 미성년자들을 꺼내서 다 조사를 하고 휴대폰 내역까지 다 보면서 역추적을 해서 이제 성매수 사람들을 추적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경찰청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몇 월 며칠 어디 있었던 성매매 사건에 관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몇 번 찾으시죠? 뭐 이렇게 연락이 많이 와요. 왜냐하면 차량을 조회를 한 거죠. 호텔 주변 CCTV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사건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째 그 정도 나이의 미성년자를 만났을 때 과연 일반 성인이 실제 미성년자임을 모를 수 있는지, 잠깐 스쳐 지나간 것도 아니고 최소 1시간, 2시간 정도 같이 관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집에 가서도 번호를 받아가지고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한다는 거는 경찰에서 믿어주지가 않습니다.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당일에 뭐 현장 체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자기가 뭐 성매매를 8월 달에 했다면 11월, 12월 돼서 연락이 많이 와요. 한 몇 달 지나서. 한꺼번에 걸렸을 때 나중에 역추적을 해서 오는 거니까 아차 싶은 거죠. 성매매를 한 거는 거의 부인할 수 없고, 왜냐하면 이미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자기랑 성매매를 했던 상대방 미성년자는 조사를 다 받고 그쪽이 휴대폰에 어떤 기록이 있다면 이미 그게 다 경찰에 제출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매매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데, 그거는 미성년자임을 진짜 몰랐을 수도 있고, 얘가 미성년자인가 긴가민가 하면서 어떤 그런 행동을 했는데 진짜 미성년자였구나 이때 깨달을 수도 있고,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경찰청에서는 몇 월 며칠 날 조사를 받으라고 나오라고 연락을 하게 되죠. 어차피 상대방이 자기한테 미성년자라고 카톡이나 연락을 찍은 것도 없고 명확하게 들은 것도 없으니 자기는 그냥 미성년자임은 전혀 몰랐다고 경찰서 가서 이제 주장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 주장은 경찰에서 거의 믿어주지가 않습니다. 판례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재판에 넘어가서도 당사자가 행한 말투, 실제 나이, 주고받은 내용, 주고받은 선물이라든지 목록만 보더라도 주로 이제 미성년자나 학생들이 원하는 선물이나 뭐 행동이라든지 일반 성인이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랑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외는 있을 수 있는데 밖에서 만났을 때 자기가 뭐 엄마 때문에 저녁 6시 전에 들어가야 돼요, 뭐 이런 말이라도 카톡에 주고받았으면 충분히 이제 우리 정상적인 성인 기준으로는 의심을 해볼 만하다고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몰랐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경찰 수사나 재판에서 토로해 볼 수는 있는데, 확률상 그 말이 받아들여지기는 대단히 쉽지가 않고, 미성년자일지도 모르겠다 의심 정도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유죄의 영역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걸 인정하고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는 게 그 방법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돈만 주고 관계만 안 했다고 해도 어차피 미수죄 정도는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돈까지 주고 실제 어떤 외부적 요인이든 상대방이 거부했든 자기가 실행이 안 돼서 못했다든지 하는 것도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행위에 착수에는 간 것이기 때문에 미수죄로도 처벌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진술하는 게 맞겠지만 보통 상대방 미성년자들이 먼저 경찰 조사를 이미 다 받아서 신문 조서 내용들이 다 경찰청에 보관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상대방은 돈도 받았고 당연히 관계도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이쪽 본인은 돈은 줬지만 관계를 안 했다고 한다면 과연 경찰에서 누구 말을 믿어줄지 그 부분은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그래서 믿어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당연하겠으나 일단 첫 경찰 조사부터 뻔히 보이는 거짓 진술은 하지 않는 게 당연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요.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는 어떤 피해자랑 합의를 한다면 형량이 많이 깎이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는 약간 그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미성년자 역시도 돈을 받고 현장에 나왔다는 점에서 미성년자 측과 합의를 한다고 해도 다른 사건에 비해서 엄청나게 형량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가령 뭐 강간 사건 이런 경우에는 실형이 나올 범죄가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그렇지만, 여기 성매매 사건에서는 미성년자 합의하는 것이 실제 쉽지도 않고, 미성년자 측과 합의를 하는 게 이제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그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과도 합의를 해야 됩니다. 피해자 합의를 할 때. 그러니까 미성년자 본인하고만 합의를 해도 합의의 효력이 부족하고 법정 대리인인 보호자, 부모님 합의서도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돈이 문제도 아니고 아무리 자기 자녀가 돈을 받고 그런 상황에 연루됐다고 하더라도, 큰 돈을 준다고 해도 그 상대방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는 상대 미성년자 측과 합의를 하고자 해도 합의 조건 조율도 잘 되지도 않고, 혹여 가능하다고 해도 아주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실제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행을 해서 조사 과정에서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진술을 명확하고 깔끔하게 하고 양형자료 제출이 되든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추가 자료들을 다 제출하도록 해서 사건을 원만하게 끝내는 게 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 중에 이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으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던 분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이대가 이제 50대 후반이시고 어떤 현장에 나가서 성매매를 했는데 나중에 경찰서 연락을 받고 봤더니 상대방이 17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그쪽에 이제 20살이라고 해서 키도 크고 화장도 진하게 했고 옷도 성인처럼 입어서 자기는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17인지 19인지 20살인지 인식조차 못했다고 계속 억울함을 토로하셨어요. 성매매는 잘못했고 자기가 어떤 처벌은 받아야 되겠지만 약간 억울해 하셨는데 이제 경찰 조사랑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재판에서 이제 판사님도 계속 이런 식으로 부인할 거면 자기는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까지 한 상황이었고 저희가 이제 조력을 해서 그 피해자 측과도 합의도 해서 합의서도 다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1심에서 집행유예형도 아닌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는 벌금형으로 1심에서 끝났다고 한다면 주로 검사가 항소를 합니다. 검찰 측에서 원하는 형량 처벌 수준은 최소 집행유예형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심에서 잘 나와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도 검사는 항소를 할 것이고 항소심까지 싸워야 됩니다. 물론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를 기각시켜서 벌금형으로 확정시키면 끝나겠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형이 나올 경우라면 검사가 항소를 안 하는데 벌금형이 나오면 검찰 측은 항소를 합니다. 처음부터 억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신의 억울한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미성년자 성매수로 처벌받을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법에서 보는 관점은 자기 예상을 훨씬 초월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감당을 하지 못할 수준의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YC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